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가짜 뉴스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국가 간의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가짜 뉴스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해냄으로 인해 일본 자국 내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가 되고 있고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얘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가짜 뉴스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 뉴스들이 가져올 사회적, 전 세계적 파장력, 이를 지켜보다 못한 지식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까지 팩트 맛집 페페TV에서 가성비 좋은 팩트국밥 한뚝배기 대령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NHK는 지난달 27일 0시 22분쯤 북한 미사일이 바다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약 2000km 라는 인터넷 속보를 내보낸 뒤 몇 분 뒤에 잘못해서 속보를 내보냈다며 훈련용으로 쓴 문장이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극도로 긴장 상태로 돌입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까지 모두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오보소동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HK 오보와 정정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에 대해 대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교활한 술수였다며 소위 고도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오보소동을 단순히 실수나 착각으로 보기에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흉심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백히 자국 내에 우리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침을 위한 무력 현대화를 다그치려는 속심의 뚜렷한 발로라며 국민들 속에 우리에 대한 공포증과 반발심을 야기시키고 국제사회의 시선을 흐려놓으려는 일본 반동들의 교활한 술수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일본이 재침 야망에 들떠 적반하장격으로 놀아대다가는 멸망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HK가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 오보를 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NHK는 재작년 1월 16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전국의 순시 경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내용의 뉴스 속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내보내고 몇 분 뒤 잘못해서 내보낸 것이었다며 순시 경보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고 정정하고 사과했습니다. MIT 공대 교수는 트위터에 이런 특별한 시점에는 이와 같은 가짜 경보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랑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대폰으로 이 경보를 봤는데 이 사실이 틀렸다고 확인해줄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상상해보라면서 대응 조치로 미국의 핵무기 발사를 즉각 명령할 수 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처럼 잘못된 속보를 냈다고 불평하며 NHK의 오보를 담은 이전 트윗은 삭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보를 가끔씩 날려왔지만 NHK의 첫 보도 후 몇 분이 지나도록 사실을 확인하는 대한민국 다른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가 없어 이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근처의 미군기지에서 실수로 취침 나팔 대신 비상경보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달갑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협해온 가운데 잠시 동안 기지를 패닉 상태로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BBC도 일본 공영매체 NHK의 북한 미사일 발사 오보 소동과 연결지어 비중 있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우익성향 시사평론가가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정직하다는 명제는 구역질나는 거짓말이라며 이웃 차별하고 역사의식 없는 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버려도 무관심한 국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리고 이웃 국가를 차별하고 역사의 무지에 망언을 일삼는 데다 심지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개의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국민성이 좋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사평론가이자 문필가인 후루야 스네이라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일본인의 국민성이 높다는 명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기장이나 거리에서 쓰레기를 잘 줍는 것은 국민성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결벽증일 뿐이라면서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방류하는 걸 보면서도 무관심한 걸 보면 사실 결벽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망스러운 현상을 나열하며 다른 의원을 협박하고 방송국을 습격하는 인물을 참의원에 당선시키거나 베트남인을 노예로 부려도 일본인들은 모르는 척하는 등 이웃을 차별한다면서 대체 어디가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가 구역질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역사의식이 낮은 것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할 정도로 정치적 우파에 속하는 일본인의 역사 지식은 무지하다, 근대사 교육을 배우지 않았다고 변명하겠지만 신화와 역사조차 뒤죽 박죽이라고도 했습니다. 도쿄의 스기나미구 사시키 지나스 구의원이 조선통신사를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깎아내린 것을 예로 들며 조선통신사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발언은 미친 망상이라면서 조선통신사가 일본에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만 골라서 할까요? 아주 일본인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잘 지적했네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후루야는 일본의 극우 성향 평론가였습니다. 일본 내두익들은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행보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형 왜 그래? 한국에서 돈 받았어요? 너도 일본을 비판하고 차별하고 있잖아. 변절자, 너야말로 예의 없다. 이 사람 원래 보수였는데 완전히 좌익이 돼버렸네. 약점을 잡혀서 영혼을 팔아넘긴 것 같다는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후루야의 발언에 공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수준이 떨어지는 게 맞다. 한국이 싫다는 건 좋지만 지상파에서 차별을 드러내는 것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한국의 K-팝 가수들을 보면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가짜뉴스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러미 캐플런 뉴욕 시립대 교수, 신한아랄 MIT 경영대학원 교수는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를 실증 분석했습니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 사건 때 트위터에서 많은 가짜뉴스가 오가는데 놀라 연구를 시작한 교수들은 트윗 450만 건을 분석해보니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약 6배 빨랐다고 합니다. 아랄 교수는 참신함의 가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인간의 주의력은 새로운 것에 끌린다. 가짜뉴스는 상당수 새롭다고 느껴진다. 가짜뉴스의 새로움은 대부분 놀라움과 분노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기술은 당신이 전혀 모르는 완전히 낯선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게 한다. 새 정보를 알리면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사회적 우위를 획득한다. 그래서 자꾸 공유한다. 가짜뉴스의 전파가 빠르다는 것은 놀라움과 분노가 그만큼 확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짜뉴스의 확산은 분노의 확산이다. 반면 진실을 접했을 때 기대감, 기쁨, 신뢰의 반응이 나온다. 아무나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 때문에 가짜뉴스는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팩트체크 NG 홀런 대표는 현실에서 거짓은 죄악시되지만 익명의 공간에선 조작된 정보가 주저함 없이 퍼져나간다면서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세력이 유발하는 것은 사회 혼란이며 겨냥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뉴욕 시립대 저널리즘 대학원 제러미 캐플런 교수 또한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은 사실을 근거로 타협점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팩트를 부정하면 타협점을 찾을 방법이 사라진다. 심지어 타협해야 할 이유조차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 그런 사회의 종착점은 결국 전체주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며 전세계를 혼란스럽게 한 행위에 있어 죄책감이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할 사람들이 못 됩니다. 대신 한국에 양보할 필요 없다며 한번 끝까지 해보자는 일본인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민영방송 TBS 계열 매체 JNN이 18세 이상 유권자 2328명 대상자 중 유효 응답자 1198명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급하게 양보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는 관계 개선을 위해 양보도 부득이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각각 2%와 1% 높아진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가보자. 한국이 이기나 일본이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아베가 한국을 대하는 자세가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진짜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가짜뉴스 하나가 전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 생각 못해요? 아 맞다, 생각 못하지? 하긴 지역 경제 몰락하면 건강보험료 올려서 대출해주면 된다는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베씨, 넷플릭스 보고 골프 치는 거 좋아요. 은퇴하고 그거 열심히 하세요. 생각을 못하면 좀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아니 일본만 망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진다고요. 진짜 이 뉴스 한 줄로 미사일 날아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장난하는 줄 아나?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 가짜뉴스 언론사들 일 똑바로 하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란 한 판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29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에는 한 계란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 목표가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한 계란 없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살다 보면 챙길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자신에게 소홀해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시간들을 의식적으로 버리십시오.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괴념치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춰가더라도 행복한 당신이 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